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국회의원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총선 얘기를 먼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 미추홀구 갑 하면은요, 인천 내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뭐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지내셨지만 상대는 사실 또 스타급 의원이었고 그랬었죠. 좀 고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상당한 표차를 이기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당으로 보면 이 동구 미추홀구 갑은 정말 어려운 선거구입니다.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로 8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네. 저 빼고 7번을 졌습니다. 한 번 이겼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겼으니까 2번 이겼네. 네. 그렇게 어려운 적인데 첫 번째는 제가 오래 살았다. 한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 그걸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낙 그동안 동네가 발전이 안 되다 보니 인천시 균형발전 부시장을 했다 하니까 한번 바뀌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치플레이즈 이번엔 동네 사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은 것 동네 같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많이 찍어줘서요. 제가 네. 선거 도중에 네. 저희 집이 주한 2동 휴먼빌 아파트 101동 506호입니다. 아유, 주소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거짓말하거나 안 지키면 찾아오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30일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네. 오늘 6월 2일이니까 이제 나흘이 지났는데 아마 계속해서 국회에 출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이 되시고 난 뒤 좀 굉장히 바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이제 궁금해요. 의원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수,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처음으로 10시 반에 국회에서 저희 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 구성을 6월 5일 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서 한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다. 이걸 결정을 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공식 일정은 그게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비공식적으로 많죠. 그래서 좀 바쁜 편이죠. 네,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따끈따끈한 뉴스 6월 5일에 반드시 본회의 개최하겠다고 한다. 네. 아, 몇 시에 그렇게 열어서 정하셨군요. 네, 그 국회의장과 네. 우리 당 몫의 부의장을 뽑는다. 여기에 저희 그 전 우리 당 네. 의원님들께서 동의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6월 5일 날 원 구성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네. 법을 지키면서 시작하자. 여기에 다 동의했다고 보시면 될 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임무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알겠습니다. 지키자. 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출마가 뭐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내에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얼마 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네. 인천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은 죽산 조봉암 선생, 네. 장면 총리를 배출할 정도로 정치적 고향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데 이제 그는 사라지고 뭐 어느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들이 실세가 되고 인천은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실세, 뭐 어느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실세. 네.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인천의 정치 세력, 즉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 중에서 세력화가 되면 인천의 정치 세력, 부산의 정치 세력, 뭐 대구의 정치 세력, 광주의 정치 세력이 대결을 해서 네. 선의 경쟁을 해서 우리 인천의 정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면 그 인천의 정치 세력의 대표가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래야 지역이 발전한다. 자칫 잘못하다면 지역주의가 심화된다 이런 아닙니다. 얘기 선의 나올 수 경쟁을 있는데요. 하자는 거죠. 네. 경쟁을 해서 네.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력, 뛰어난 정치인이 나라를 맡고 뭐 인천시를 맡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늘 저희는 기대잖아요. 기대는 정치는 그 기대는 대상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기댔다. 대통령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이제까지 좀 정치에 아팠던 부분을 함께 지적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 미추홀구 갑. 이 얼굴이 바뀐 만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열망이 상당히 큰데 향후 청사진을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내놓은 일성 미추홀구는 일단 승기천 복원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승기천 복원
제가 청계천 복원을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정신이 있느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했을 때 인천은 전국에서 도심에 하천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가요? 한번 보십시오. 도심에 하천이 없습니다. 네. 복원해야 됩니다. 이제 도로로 썼던 이런 주차로 썼던 이런 기존의 하천들을 다 시민들이 돌려줘야 한다. 승기천은 대략 용인 사거리에서 동양장 사거리까지 2km쯤 됩니다. 네. 이걸 복원하면 사람들은 힐링 쉼터가 생기는 거고요. 주안의 오랜 수건인 침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청계천을 복원하고 나서 서울 도심이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승기천을 복원하면 주안 일대 침수는 100% 이제 끝난다. 그래서 침수 해소와 힐링 쉼터. 사람이 앞으로 이제 쉬는 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승기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걸 인천시장 공약으로도 발표가 됐고 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또 인천시 원도심 균형 발전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화 될 겁니다. 2024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예산도에 할게요. 설계 예산이 1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추홀구는 승기천 복원이고요. 동구는 트램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뭡니까? 동구도 이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동구는 도시가 쇠락해지다 보니까 지하철 놓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임 유종복 전임시장 때 동구의 지하철을 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0.34 나왔거든요. 즉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냥 방치할 거냐? 동네가 그럼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박남춘 시장 체제 때 박남춘 시장님도 대안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트램을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평역, 가정오거리, 송림노타리, 배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연안북도가 이어지는 트램을 놓기로 내부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제가 부시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네. 현실하자는 거죠. 네. 그래야 교통 소외 지역은 교통을 이어줘야만이 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구는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가 올해 안에 발표할 겁니다. 네. 만약 트램이 들어선다면은 그럼 뭐 어떤 지역에는 상당히 좀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도심을 지나가는데 네. 동인천도 지나가고 배다리도 지나가고 네. 차이나타운도 지나가고 답동도 지나갑니다. 즉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관광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심의 명물로 만들어 놓으면 동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승기천도 얘기했고요. 또 동구에는 트램도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인천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원도심의 모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와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만 발전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또 여러 가지 희망사항,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자, 왜 발전이 더뎠는지를 분석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기도 정말 해요. 고민이 깊죠. 구도심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점점 네. 낙후된 거잖아요.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에 치중했고요. 네. 그러면서 신구 도심 간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도심을 놔둘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 때부터 제가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돼서 네. 시장님과 이미 지시를 하신 건데 균형발전 방안을 짜자 해서 저희 때 처음으로 원도심 즉 구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짜서 발표한 겁니다. 그 발표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발표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구도심이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하루 이틀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네. 예를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시급한 데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또 하다 보면 주민을 쫓겨내는 이게 잘못하면 재개발할 때 주민들 쫓겨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입니다. 서민을 집단으로 쫓겨내는 폭력행위 이렇게 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구도심은 풀릴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교통도 해결하고 하천도 복원하고 다방면 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이게 갖춰져서 전체 하나로 움직였을 때
1년, 2년, 3년, 5년, 10년 안에 구도심이 이제 균형 발전, 즉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계획을 짜고 네. 추진하다 제가 부시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장기적인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신 것 예,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입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항상 공약으로 제시가 됐고 늘 논의가 됐습니다만 진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공약이었죠. 빌공짜. 말만 네. 하고 지키지 않는. 저는 그런 공약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지가 실리지 않는 공약은 지킬 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인전철은 인천이나 부천이나 서울구로부터 인천역까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화해야 됩니다. 네.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피해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사업비가 6조 한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조 2천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 5조 1천억 정도는 네. 역세권 개발로 충당하겠다는 개발 계획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가 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18개월 동안 용역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하화를 하고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지상에는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 공약으로 채택을 하면 네. 이제 경인전철 지하화는 현실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된 허종식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긴 하고요.